네,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독자 제재를 시행을 했죠? 네, 정부가 오늘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조치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은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그리고 조선 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의 박화송, 황길수 개인 4명이 지정이 됐고요. 특히 이 박화송, 황길수의 경우에는 북한의 위장회사인 콩고아코드 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조형물 건립, 그리고 북한의 건설 노동자 송출 갇힌 외화벌이에 관여했다라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는 또 기관도 있는데요.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콩고아콘드, SARL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북 독자 제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번째고요.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에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 개인은 49명, 기관은 5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앞으로도 북한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33,000원 인상됩니다. 예. 그런데 보험료율이 오른 건 아닌데요. 기존대로 소득의 9% 유지가 되지만 이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이 상향한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보험료는 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하한선 금액이 인상이 된 겁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인상됐고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가 기존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오르게 됐고요. 기존의 상한액인 553만 원 그리고 새 상한액인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소득에 따라 33,000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르게 되고요. 다만 이 상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264만여 명 정도고요. 전체 가입자의 11.9%가량입니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네,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받아야 할 돈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네,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이 연금 급여액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 연금 수령액도 늘게 됩니다. 예.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 고려해서 지난 2010년부터는 매해 기준 소득 월액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원래 2010년 6월 전에는 기준 소득 월액 상한이 월 360만 원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도 그 상황을 잘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연금의 실질 가치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연동해서 이 상한액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 인상폭이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었습니다. 예. 참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의 수급액이
100만 원을 넘어섰다 그런 보도를 봤어요. 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가입하고 노령연금 받은 수급자들은 월 평균 103만 5,205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을 돌파한 게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 도입되고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 평균액이기 때문에 모두가 100만 원 넘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100만 원을 못 받는 수급자도 50만 7,179명, 전체의 52.1%를 차지해서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노령연금 수령액 앞으로 계속해서 늘 전망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는 아시는 분보다도 또 이제 기억에서 좀 사라진 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은 그런 가수가 됐더라고요.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소송 2심에서 승소를 했다고요? 네, 저는 이 가수의 무대를 어렸을 적에 봤던 기억이 다행히도 남아있기는 정말 굉장히 유명했죠. 합니다. 네,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예. 서울고법 행정 9-3부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예.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었는데요. 이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유 씨가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 얻었다가 2002년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죠. 그리고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 받아서 입국하려고 했는데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에 첫 번째 소송을 냅니다. 이 첫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한 건 위법하다라고 판결하면서 유 씨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외교부는 이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거다라면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게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면서 2020년 10월에 지금의 두 번째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겁니다. 예. 이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당국의 주장이 옳았다라고 봤는데 재판부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재판부의 설명이 바뀌었으니까 궁금합니다. 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 체류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도 나이가 넘고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도 38세가 넘으면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런데 유 씨는 체류 자격을 충족한 39세에 2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본 거고요. 그런데 재외동포법을 제가 옛 재외동포법이라고 한 이유가 2017년 10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 체류 자격을 부여하게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 씨는 39세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봤고 2심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해서 된다고 본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승준 씨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유 씨가 당장 입국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런데 외교부는 지금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응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서 예. 대법원 상고도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자 발급이 미뤄집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 씨가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외교부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긴 합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생활 논란을 빚은 축구 선수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유포 당사자로부터 또 협박을 또 당했다고요?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사생활 유포로 논란이 일었던 황의조 선수 유포 당사자로부터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 선수가 영상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유포자가 황 선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협박을 하면서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겁니다. 예. 이 유포자는 축구 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 황 선수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인터넷 메신저 대화 등을 캡처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 선수가 지난 1일에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 예. 받자 유포자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경찰 조사를 받았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유포자는 자신이 황 선수와 만났던 여자친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황 선수 측은 해당 영상이 자신이 지난해 그리스에서 뛸 때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협박범들로부터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은 이 유포자의 협박 내용, 황 선수의 진술을 토대로 이 유포자가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아니라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지금 이 영상이 유포된 소셜미디어에 해당 계정 등에 관한 자료 요청했고 최근에 이를 회신을 받아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황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 선수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